안녕하세요. 그림친구TV입니다. 오늘은 축구선수 마라도나를 추모하면서 그림친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라도나의 사망 비보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팬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현재 최고의 스타 메시는 그는 우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 디에고는 영원하다. 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최고의 전설 펠레도 또 축구선수뿐 아니라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다른 운동선수도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전설로 추대하고 있죠. 특히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통에 잠기기도 하고 축구 스타인 만큼 그의 마지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또 추모 행렬이 3km에 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국가이자 종교를 추앙하며 실제로 마라도나 교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3일간 마라도나의 시신을 안치시키는 추모 행사를 허가하였다고 하죠. 한 명의 축구 영웅 슈퍼스타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기리는 광경을 보면 저들에게 축구란 무엇이고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축구인들에게는 용기와 영감을 주기도 했을 테고 또 팬들에게는 즐거움과 환희, 통쾌함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주기도 했을 테고요. 또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최고의 전성기 때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약물이나 마약과 같은 사생활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는 팬들에게는 또 어떤 실망, 절망과 같은 감정을 주기도 했었겠죠. 또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국뽕 같은 애국심을 주기도 했겠죠. 물론 다른 팀의 선수나 팬들에게는 슬픔과 아픔을 주었을 테고요. 이탈리아 감독 아리고 사키는 지금은 흔한 현대 축구의 전술 압박 축구를 마라도나 단 한 명을 막기 위해서 창시해냈다고 하는데요. 마라도나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재 축구 영웅은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안 호나우두 그런 선수들이겠죠. 저는 축구 황제 펠레의 플레이는 잘 보지 못한 세대이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사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기도 하죠.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고요. 멕시코 월드컵 당시 담임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르헨티나하고 격전을 벌일 테니까 꼭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행이나 그런 주변 이야기에 이렇게 귀가 얇아서 그런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편인데 그날 새벽에 이제 월드컵을 보았죠. 깊은 새벽이었는데 어린 저는 아버지와 같이 자다 일어나서 우리나라 팀이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하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죠. 물론 결과는 처참했지만 또 우리나라도 멋진 중거리 슛을 넣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이제 한국 팀이 져서 슬펐지만 마라도나라는 이름을 각인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마라도나는 키가 167cm의 단신인데요. 그의 몸은 축구에 유리한 점도 별로 없었겠죠. 또 월드컵 희대에 논란이 된 손으로 골을 넣은 신의 손 사건도 단신이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작은 저만의 생각도 들어요. 또 곧바로 제대로 된 이제 골을 넣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에게 패배를 주었죠. 축구를 처음 풀타임으로 본 그해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제게 축구의 영웅은 여러 명이 있지만 마라도나가 어린 시절의 영웅이죠. 한번 영웅은 영원한 영웅이다. 아까 메시가 말했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을 참 즐겨한다고 종종 말씀드렸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기에는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취향을 또 뽐내려고 이제 한참 락 음악을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저의 취향으로 특별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소년기에 들었던 락 음악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작은 업데이트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커다란 뿌리는 바뀌지 않아요. 물론 어떤 친구의 경우는 저랑 같이 락 음악을 듣다가도 또 어른이 되어서는 취향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시끄러운 음악은 듣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클래식 명곡 같은 경우도 저의 경우는 이제 같은 곡을 다른 연주자의 연주로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곡에도 수없이 많은 버전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맨 처음 반복해서 들었던 그 곡이 제일 뇌리에 깊게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곡이 생각나면 다시 그 곡을 들었었을 때 그 연주자의 곡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곡을 다른 연주인의 호흡이나 패턴으로 듣다 보면 기존의 뇌리에 있던 그 즐거움을 깨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어떤 보수적인 어떤 처음에 그것을 느꼈던 감정과 다르게 느껴지면은 혼란스럽기도 한가 봐요. 축구도 제가 한참 축구를 많이 보던 시기에는 브라질 팀의 호나우디뉴, 라울, 지단, 베캄 이런 선수들이 영웅이고 전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아직도 제게는 전설이죠. 하지만 그 뿌리에는 마라도나의 플레이가 있어요. 축구 황제 하면 이제 펠레를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펠레 플레이를 이렇게 동시간에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마라도나 같은 이 전설의 뿌리는 두고두고 이제 축구를 볼 때 되새기는 클래식과도 같아요. 그림에도 클래식이 있죠. 언제 봐도 대부분은 좋은 경우가 많아요. 현대미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할 때도 있고 하지만 클래식한 그림을 볼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고향을 찾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클래식한 그림이 올드한 것처럼 지루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찾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어떤 예술 분야의 클래식은 무엇인가요? 이제 11월에 막이 내리고 12월이 오는 겨울이에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고, 자기만의 어떤 영웅이나 레전드 또는 클래식을 찾으면서 겨울을 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림친구 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